네, 오페산 터널 총기 난사 사고로 사망한 김창호 경감 연결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김창호 경감은 70일의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두고 안타깝게 순직했는데요. 네, 이처럼 근무 중에 부상과 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찰관들의 고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염건웅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 김창호 경감의 연결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으로 거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8시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경찰청 인원들은 전체가 또 그 검은 복장을 또 착용을 해서 조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정치인들도 계속적으로 좀 오셔서 지금 조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현직 경찰께서 또 그 총기 사고에 의해서 또 사망하신 그런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하는데 또 이 김 경위께서 사실은 정년이 6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또 더구나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야 정치인들 말씀하셨는데 와서 공권력 확립하겠다 이런 약속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특히 어떤 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더더구나 또 지금 이후에 처리 과정상에 보면 뭐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의 원인을 따졌을 때 사실은 뭐 초기 총기 사고 대응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경찰이 왜 총기를 쏘지 못하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의문점이 발생하겠죠. 근데 네. 실제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급 상황에선 총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총기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경위서도 써야 되고 인사상 불이익도 받게 되고요. 예. 또 뭐 소송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실 경찰이 총기 사용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같이 뭐 이제 사제 총기가 등장한 사제 총기가 등장한 그런 상황에서 네. 경찰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네. 즉각적으로 사격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뒤에 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처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유가족들도 상심이 좀 클 것 같은데 순직 경찰관들에 대해서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 보험금을 또 따로 지급을 못 받으세요. 공무원은 이거 업무상 제의에 의해서 이중 지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 따로 보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 지금 민간에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비해서 사실은 거의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순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뭐 어떤 그 호봉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순직 공무원이 그 기간을 짧게 근무했다라고 하면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연금이 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금전적인 보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이죠. 특히나 네. 이제 사실은 경찰관의 업무라든 게 뭐 이제 범죄 사건을 본다든지 현장에서 뭐 시신을 본다든지 예. 이런 사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 특히나 이제 정신적인 피해인데 이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예.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퇴직하시는 경찰관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현재 경찰에서 한 4군데 정도 지금 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치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피해를 받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공상, 그러니까 공무 중에 업무 재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뭐 여야 정치인께서 가셨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인 좀 그 우리가 경찰관들이 실질적인 처우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을수록 참 안타깝고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제 총기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총격범 상병대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평소 경찰에 대한 적의를 좀 여러 차례 SNS로 드러냈고요. 전과 7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9년 6월을
징역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징역만 예. 산 그런 사람인데 예. 2000년도에 그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출소한 후에 다시 또 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그런 사건으로 지금 뭐 예. 재범인데다가 죄질이 나쁜데 이 사실 뭐 재범자 관리, 그러니까 누범자 관리라고 하는데 누범자 관리 대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점이죠. 예. 왜냐하면 3단계로 이제 누범자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가 가장 낮은 단계로 지금 분리가 돼서 자료 보관 단계로 3개월 전에 전환이 됐어요.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3개월 전에 전환이 됐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 관리 대상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씩 그 주변 상황까지 다 조사를 하는 상황인데 예. 이런 자료 보관 상태는 사실은 아예 관심을 끄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망상 장애를 계속 SNS에서 드러냈었잖아요. 예. 좀 어떤 뭐 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경찰이 나에게 뭐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라는 등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피해 망상의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검거된 이후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특히나. 근데 지금 경찰에서 또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요. 지금 조사 과정상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또 이제 이런 것도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피해 망상이라든지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조사 과정상에 나타나면 정신 그 감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 처분을 받게 되니까 예. 좀 이 처벌에 있어서 좀 어떤 좀 처벌이 낮아지는 한마디로 예. 이렇게 정신병 치료를 받는 그런 병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린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도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찰에서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인데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SNS 상황을 보면 사실은 좀 망상 장애가 분명히 있는 것도 같다라는 건데 이건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려스러웠던 점이 4대 총기를 만드는 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추가적인 범행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게 유튜브에 보면 뭐 3,000개 이상 지금 동영상, 그러니까 사제 총기 제작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총기 안전 국가가 아닌 게 뭐 3D 프린터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예. 해외에서 플라스틱으로 각 조각별로 뭐 밀수를 해가지고 총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밀수 총기가 실제로 그 항만에서 또 러시아나 중국에서 들어온 총기들도 있는데요. 이 사제 총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초등학생도 동영상만 보면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에 만약에 이런 뭐 청소년들이 그런 총기를 만들어서 만약에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포류에 관한 그 법률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한 10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지금 경찰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총기를 그러니까 사제 총기를 만들었을 때 처벌을 한 10년 정도로 강화하는 지금 예.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제 총기가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근접 사격에서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근거리 사격에서는 사실 사람이 살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총기에 대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그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뭐 차단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 그런 좀 자정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죠. 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찰 공무원이 특히나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경찰관 순직 그 공상 자료를 보면요. 2011년에 13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또 2015년에는 15분이 그 사망을 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예. 부상 입는 경찰관은 매년 이제 500분 이상 발생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사실 위험 직군이잖아요. 네. 군인이 왠지 사망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군인보다도 오히려 경찰 아. 간부들이 더 사망을 많이 하시는 예.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군인 같은 경우는 특정 직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상과 처우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예외적이고 제외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 특정 직군으로 좀 분리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이런 처우 개선과 보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더 알아보자면
우리나라는 경찰관 한 명이 6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담당하고 있고 네. 또 이 같은 숫자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2배나 많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한 명당 우리가 이제 452명의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명당 305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1.48배, 거의 한 1.5배 차이 정도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은 수요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뭐 G7에 가입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걸맞는 우리가 치안 수요를 분명히 가져야 될 텐데 이 안타깝게도 경찰관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참 그 많은 치안 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행정 인력이나 수사 인력을 제외한 인력들, 그러니까 본청이나 경찰서 인력을 제외한 현장 인력, 현장 치안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파출소나 지구대 인력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담당하는 건 더 많습니다. 1인당 국민 1,100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사실은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파출소나 이 지구대가 즉각 출동하고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 바로 5분 내로 출동하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거의 국민 1,0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는데 예. 경찰의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이렇게 치안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제 경무에도 시달리시고 아까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진급의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체계가 경찰 간부 후보생이나 경찰대 출신들이 경위부터 올라가는 간부부터 올라가는 제도가 있고요. 예. 일반 경찰은 순경부터 이제 올라가는 제도가 있는데 이 순경에서 경위까지 올라갔을 때까지는 이제 하부 구조의 피라미드를 취하고 있는데 상부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피라미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러니까 경위 이후의 간부 이상부터는 사실은 그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과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이 실적을 쌓아야지만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적인 구조가 사실은 경찰이 위험을 또 감당하게 되고 또 목숨을 내놓게 되는 그런 구조에 또 처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경찰분들이 참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다,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회에서 경찰복지법 개정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경찰복지법은 지금 경찰에 아까 말씀드렸던데 처우 개선 문제를 일단 닫고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상 처리라든지 어떤 그 사고 이후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돼 있던 건데 계속 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던 그런 부분인데 예. 이번 사건이 사실은 계기가 된 거겠죠. 그래서 네. 빨리 좀 조속히 처리돼서 우리 경찰이 좀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우리 경찰의 어떤 그 업무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그 상황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